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해외로 반출된 충남 지역의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최근 충청남도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문화유산을 조사한 건데요. 충청남도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 이공희 단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충청남도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 3기 단장 이공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요, 이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 어떻게 지금 꾸려지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2013년 서산에서 부석사 금동 관음 보살상에 일본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요. 네. 국가가 보여준 불상을 인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외구의 비정상적인 반출로 인정을 해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판결로 충청남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는 불법으로 유출된 반출문화재에 대해서 환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대한민국 검찰이 어찌된 것인지 즉시 항소를 하였고 그 집행도 중재단을 가처분 신청까지 내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야 될 검찰이 항소를 통해서 충청남 도민과 국민에게 큰 배신감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네. 2016년부터 2016년도에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을 구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실태조사단 같은 경우는 단장 1명을 비롯해서 15명 이내로 단원을 꾸려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태조사단은 이제 역사 사료와 문헌, 네. 그다음에 구전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과 네. 그리고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측면의 가치 분석, 네. 그리고 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하자면 지금 2013년 그게 한 50cm 정도 되는 불상이죠. 그렇죠. 네. 지금 부석사 불상에서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참 보면 국내 문화재가 이렇게 해외로 반출되는 사례가 좀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네.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문화재는 현재까지 약 21만 4천여 점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매년 실태를 통해서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는 저희도 좀 파악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실태조사에 따른 충청남도에 반출된 문화재는 250건에 약 한 450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약탈이나 도굴 등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도 약 1620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약탈이나 도굴 등 불법으로 반출이 되다 보니까 이 백제 문화재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삼구 문화재에 보면은 뭐 경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라 쪽으로 대변되는데 네. 이 백제문화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로 알려진 것보다 약탈이나 반출이 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삼국에 비해서 역사 문화재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네. 다른 문화에 비해서 많이 덜 알려진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백제 문화재 유물인데, 근데 이렇게 지금 불법적으로 좀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게 좀 쉽지 않은 실정이잖아요.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상적으로 알려진 부분들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 외에 개인이 수장한 문화재도 많아서 네. 파악하는 게 그 시점부터 굉장히 어려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문화재 소재가 파악이 되더라도 이 문화재가 정상적으로 유출이 된 건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유출된 건지 그것을 이제 가려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수를 위해서 협상도 해야 되고 외교적인 국제적인 외교상에서 정당성도 주장해야 되고 네. 또 부석사 같은 경우처럼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십수년이 걸리는 지난한 일이라서요.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도 제정하고 실태조사단을 꾸렸지만
그리고 또 기금을 조성해서 매입을 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아울러서 또 출처가 확실한 문화재 같은 경우는 네. 해당 시군에 환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멈춰졌는데 네. 이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네. 또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문화재를 다 하나씩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개인이 소장한 뭐 문화재라든가 이런 경우 더 좀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불법적으로 반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이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 조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실태 조사단은 2017년도 1기를 출범을 했고요. 1기에 이제 초대 단장으로 김현 단장님이 맡으셨었고, 그다음에 임기가 2년이다 보니 2019년도 9월에 다시 2기가 출범을 해서 2기까지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 김현 단장님이 계속 단장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1년 9월에 3기가 이어지면서 3기 단장을 제가 맡아서 지금 이제 막 걸음마를 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 회복운동이라는 것은 역사의 정의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의제 발굴이 지속돼야 되고요. 국제사회로의 확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로의 계승성이라는 원칙으로 일하는 3대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발간한 첫 보고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현황 중심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과제별 실태 중심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보고에서는 활동이 중심이었고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개별적인 활동을 했었고, 2021년 보고서에서는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조사된 거 외에 회복이 가능할 환수가 가능한 과제들이랄까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지금 뭐 외국 방문 일정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면 이제 중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재개됐단 말이죠. 일본 현지에서 어떤 조사가 좀 이뤄졌나요? 예, 이번에 다행히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을 다시 한번 나갔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목표로 한 건 현장 방문해서 문화재의 소재 현황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 공주에서 출토된 금동보살 반가사유상하고 철화분청 물고기 문의병 등을 확인하였고요. 그다음에 백제의 선사시대 유물이나 기와, 벽돌 등은 도쿄 국립박물관하고 교토대학박물관, 테츠카야마 대학박물관 등에서 여러 곳에 소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 조사를 좀 시도를 했는데요. 도쿄하고 기후현, 교토의 개인 수집가들을 만나서 소장 유물을 소개받고 그리고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 소장품이 전체 문화재의 9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 소재 문화재는 약 9만 점인데 일본 학계에서는 한반도에 수입된 문화재가 약 30만 점 이상으로 보고 있어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 60만 점 이상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작품들이 있다고, 문화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대부분 개인 소장품이라고 여겨졌었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수집가들을 만나봤는데, 이번에 방문으로 개인 소장가들 여러 명 만나서 실물을 확인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었고 그 말이 사실로 어느 정도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충남 지역의 대표 반출 유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유물들이 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백제계 반가사유상인데요. 금동보살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는 세계인이 극찬하는 국보 71호로서
백제유산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제유산의 본향인 충청남도에는 온전한 반가사유상이 한 점도 없습니다. 부여박물관에 유일하게 있는 한 점은 하반신만 남아있는 반가사유상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태조사단이 일본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하고 네. 개인 소장가들을 만났을 때 네네. 도쿄 국립박물관하고 네. 도쿄 예술대학교 그리고 개인 소장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100개 반가사유상을 실견하였고요. 네. 조사했는데 한 10여 점 이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게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네.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백제 금동보살 반가사유상 진품이 확인이 되면 네. 이제 환수 절차를 한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천안 출신인데 천안 같은 경우는 고려 태조 왕건과 밀접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 시민으로서 고유유산에 대한 남다른 관심도 갖고 조사를 했는데 네. 그 결과 국민왕 18년인 1369년 제작한 감지금리 묘법 연화경하고 네. 그 수월 관음도와 같은 고려 불화들 있죠. 네. 그리고 고려 불상, 탄신불 그리고 장군석 등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해서 네. 국내 초청 전시 방안을 통해서 실제 환수 절차 작업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일단은 모처럼 다시 재개된 그 현지 방문을 통해서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하셨는데 이번 방문 조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잖아도 코로나19 기간에도 네. 세계 여러 곳곳에서 조사단에 유물 관련 소식들이 접수되었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가지를 못하니까 현장 조사를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코로나19 때문인지 예전하고는 다르게 입국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가지고 입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입국하는 시점에서는 예전하고 좀 달리 어려움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이제 입국하고 나서 방문한 곳에서는 네. 대부분이 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환대했는데 네. 저희들끼리 이제 원인이 뭘까 네. 생각도 해봤는데 아마도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많이 침체되면서 경제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관광 쪽이 네.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본인들의 먹거리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하는? 있는지 네네.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도쿄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촬영을 허용하는 분위기였고요. 네네. 도쿄 예술대학 같은 경우도 소장품의 특별 열람이나 네. 또 대여 전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까지도 제시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개인 수집가들을 이렇게 만났었는데 개인 수집가들도 굉장히 환대해줬고 이렇게 우리가 초청을 한다든지 네. 초청 전시 같은 걸 제안을 했을 때도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막상 입국할 때 당시 우려했던 갈등 같은 건 없었고 네. 아주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에서 했었고요. 특히나 네. 이제 기우현 소장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일부를 호텔에서만 몇 점 보여주기로 했었는데 네. 일정을 바꿔서 본인이 오라는 대로 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네. 마침 거기에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전시실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 백제 보살 반가사유상을 금동보살을 한 10여 점을 이렇게 전시를 모아서 백제 거라고 네. 자기가 수집한 것만 모아서 보여줬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달 항아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보여주면서 여러 점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또 다른 자기가 수장고를 가서 한번 또 이것도 좀 한번 조사해봐라 하고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개인 소장자들을 만나서 실견한 것도 한 100여 점 이상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실견한 것도 좋았는데 네. 그 개인 소장자들 간에 소장 기관하고 소장자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이때까지의 뭐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활동들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조사단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조사단, 실태조사단을 1기와 2기, 이제 3기를 거치면서 네.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반출 현황 조사라든지 그리고 충남도에서 가장 국보급으로 생각되는 중요한 문화재라든지 네. 그리고 각 충남도 내 시군별로 찾아가야 될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 출처가 확인된 시군에 내에서는 환수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동보살 반가사유상이 있고 부여 같은 경우는 백제미소불이라 불리는 금동보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산에는 이제 몽유도원도 같은 이런 유물을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과제를 네. 이행하기 위한 노력, 실제적인 노력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방문 조사를 하면서 한 점 한 점 보면서 한 점 한 점 횟수도 중요하지만 네. 기관하고 소장자들하고 해서 이 개인 소장품 전체를 대상으로 이거 이제 되찾는 방법이 어찌 보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한 점 한 점을 하다 보면 일일이 개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이 또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또 저희 못지않게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 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돌릴 수 있으면은 좀 쉬운 방법이 나올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신탁재단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그분들도 어쨌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것을 우리나라의 전시라든지 연구용으로 이제 대여 같은 걸 할 때 안심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일정 기간 기탁을 하고 우리가 또 연구와 전시 활용 그리고 필요하면 거래라는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공신력 있는 민관 협력기관이 설립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유출이 됐든 불법적으로 유출됐든 이런 부분에서 법적이라든지 외교적 차원에서 다투어가지고 환수할 부분은 그런 부분은 또 차치하고라도 민간 분야에서 교류를 통해서 우리 협력 활성화를 하고 전시 같은 걸 통해서 또 다른 반전의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지역의 문화재들, 소중한 문화재들을 이제 한 점 한 점 환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개인 소장품에 대한 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다시 되찾아올지를 좀 고민하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지방에서 이제 정부에서 환수를 목표로 실태조사단을 추진을 하다 보니 좀 연구조사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좀 많았고요. 뭐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문화재는 수많은 민족의 뿌리와 역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외소의 문화재의 반환은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을 맞추는 것이고 또 미래의 역사를 출발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과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좀 같이 보태주시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되찾아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저희들도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화재는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원인데요. 우리 지역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